네, 안녕하세요. 천행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본 잠식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 상에서 무자본으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랑 상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좀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오래 거래해온 거래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 거래처의 제품 상세 페이지를 하나 둘씩 올리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제품을 받아와서 보내고 수금도 한 달 후에 천천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인맥, 인적 자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느끼시겠지만 남의 제품을 갖다 파는 것은 여러 업체가 최저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고 결국 잘 나가다 보면 돈 많은 업체가 모두 쓸어가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쯤부터 저만의 단독 제품을 판매하려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제품을 제조하던 OEM을 하던 자본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자본이 각 사이트에 잠식돼 있어서 카드론을 받아서 저만의 첫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론을 받으면 신용도 떨어지고 이자도 세고 여러모로 안 좋은 걸 알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선택이죠. 다행히도 저는 초도 물량 1000개가 10일 만에 완판돼서 운이 좋게 다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까지 잘 오게 되었습니다. 제 메일로 저의 구독자분이 무자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돼도 풍족하지 못하고 장사가 잘 될수록 더 빈곤해지는 기분이라고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서 선 광고비에 선 사입비로 돈을 쓰면 수중에 돈은 없어지고 정상금도 늦게 들어와서 회전이 힘들고 오히려 판매가 많이 되면 두려운 현실이라고 이런 문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고충이 되는 자본 잠식에 대한 영상은 유튜브에 잘 없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 정말 슬픈 현실인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고 돈 많은 사람은 한두 번 아이템을 잘못 잡아도 버티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경험을 공부 삼아서 더 좋은 아이템을 잡을 수 있는 정말 자본이 뒷받침되는 사람만이 점점 더 살아남게 되고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슬픈 현실, 자본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비즈 채널 유튜버들이 말하는 상위 노출 방법, 광고 기법, 아이템 선정을 위한 데이터 보는 법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는 혹해 보이고 대단히 고맙게 느껴지시겠지만 직접 모두 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해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더 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유튜버나 저나 정말 고맙게도 좋은 정보를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정보는 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 여러분들보다 단지 먼저 해봤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나 저나 결국 현재 어느 정도의 돈은 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언제 삐끗할지 모르고 모든 사업은 경쟁이 붙으면 그들도 불안하기 때문에 결국 돈 되는 부동산, 주식, 유튜버를 다 돈 되는 채널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영상을 보셔도 노련하게 다 그 의도를 알고 걸러서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 앞만 보고 너무 좋다는 유튜버의 말에 제발 혹해서 열광하시고 서두르시기보다는 제 말이 좀 노인네의 잔소리 같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누구나 겪게 되는 무서운 애로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해석을 잘 하시던지 상상을 잘 하셔서 2, 3년 후에 이거 뭐지? 나름 잘 되는데 왜 수중에 돈은 없고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빚까지 생기고 그때 가서 수습하기에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 사업을 접기도 애매하고 버티려고 대출 받는 것 같고 꼭 부단한 노력과 대비를 잘 하시기만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업을 한 3년을 잘 하시고 있는 분인데 왜 대출을 하시려고 할까요? 그 3년 동안 수익을 냈는데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는 주문이 한두 개 들어오면 몇만 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문만 많이 들어오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원리도 많이 아시게 되고 결국 주문은 많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한 사입비가 더 필요하고
그만큼 더 팔린 거에 대한 각 사이트에 정산되지 않은 2주일에서 2달 정도 묶일 돈들 때문에 경험하지 못한 돈에 대한 시달림을 당할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엔 대형 오픈마켓이나 소셜미디어가 저희 정산금으로 돈놀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위탁 판매로 몇 달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잘 내시는 꾸준히 오래 잘하시는 업체를 한번 봐보세요. 결코 위탁 제품은 꾸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의 단독 제품을 판매한답니다. 단독 제품은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재고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잘 염두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재고가 쌓이면 바로 재고가 자본 잠식과 같은 거라 돈의 회전이 안 좋게 되기 때문에 버틸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강남에 소고기집을 오픈하는데 보증금 1억, 권리금 1억, 인테리어비 1억 이렇게 드는데 여러분이 여유자금이 10억을 갖고 오픈했다면 이 돈이 다 여러분의 진짜 갖고 있는 돈이라면 3억을 써도 7억이 있기 때문에 첫 달이나 몇 달 장사가 안 돼도 7억이란 여유자금이 있어서 가게가 입소문이 날 때까지 월세든 홍보비든 직원 월급이든 분명 자리 좋은 자리에서 잘 될 때까지 공격적으로 버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쟁 소고기집이 들어오더라도 서비스를 더 하면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3억이나 4억을 대출받아서 빌려서 빠듯하게 시작을 한다면 만약 한두 달 장사가 안 돼버리면 직원들 월급에 가게 월세에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바로 빚을 질 수도 있고요.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돈 갖고 시작한 거랑 무자본이나 대출로 시작한 거랑은 하면 할수록 그 여파가 커집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매출이 뭐 200억, 100억 그렇게 넘고 분명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도 번 돈이 대체 어디 있냐고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면서 알려주거든요. 돈 없이 한 사람은 다 제품으로 묻혀져 남는다고요. 제가 한 20년 전에 오프라인부터 시작할 때 제 매장에 100만 원짜리 스피커를 10개를 전시해 놨습니다. 10개를. 거래처가 많아서 전부 외상으로요. 말 그대로 무자본으로 제 돈은 없는 거죠. 이 스피커는 다 거래처 거죠. 근데 이 스피커가 오늘 고객한테 150만 원에 한 개 팔렸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제 손에 있을 것 같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수익이니까. 근데 아니에요. 제가 100만 원짜리 10개, 즉 1000만 원을 외상으로 무자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하나 팔린 빈자리에 또 그 거래처에다가 100만 원짜리 스피커를 외상으로 시켜서 채워놓고 내일 고객을 맞이합니다. 내일 또 한 개가 150만 원에 팔려서 제 손에 2개 팔린 값 3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날을 위해서 한 개를 시켜서 빈자리를 채워놓으면 고객한테 팔 수 있게 10개가 잘 전시돼 있고 제 손에는 수익금 50만 원, 50만 원, 2개 판 돈 100만 원 포함해서 300만 원이 있지만 외상 거래처에서 다음날 총 12개 값 1200만 원에 대한 수금을 한 600만 원 정도를 해달라고 오면 갖고 있는 300만 원에다가 어디서 300만 원을 더 구해서 수금을 해줘야 합니다. 이틀 만에 100만 원을 벌어도 무자본으로 돈이 300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외상은 6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저는 어디서 3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제 총 빚은 900만 원이 되는 거고 제 매장에 있는 100만 원짜리 스피커 10개 1000만 원 중에 9개 900만 원은 아직도 빚인 거고 이제 100만 원짜리 스피커 1개가 제 자산으로 묻어져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장사가 항상 잘 되리라는 법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몇 년 잘 해야 비로소 내 매장의 제품이 모두 제 자산이 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루에 버는 수익이 제 통장에 어느 정도는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매달 계속 수익을 잘 내야 올 수 있는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스피커 비용을 내 돈으로 시작하면 팔고 나서 수금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수익 난 돈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 상에서 말하는 무자본 창업, 저처럼 외상 거래처가 많이 있다면 가능도 하겠지만 이마저도 잘 팔리다 보면 각 사이트의 정산금이 잠식되기 때문에 짧게는 2주일부터 길게는 2달, 다이소는 4달 그렇게까지 버틸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어폰 재고가 억 단위였고 소셜에 묶여있는 정산금이 억 단위에 오픈마켓 폐쇄몰 다 하면 결국 갖고 있는 재고를 다 팔고 정산금을 다 받아야 제가 그동안 번 돈이 남을 거예요. 현재까지는 번 걸로 생활한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연매출이 한 100억쯤 되면
그 회사는 더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거래처들을 봤을 때는 더 많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더 많은 인건비, 큰 매장에 따른 지출 비용 때문에 자금 압박을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더 수익을 올리는 거는 포기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제 가족 같은 직원 2명을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저희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가고 나중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매출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은행 직원이 전화 와서 거의 뭐 VIP 대우처럼 따로 상담실에서 선물도 받고 대출이자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순간 제가 뭐나 되는 듯이 어깨가 올라서 대출도 더 받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이때 딱 돈 버는 사람과 저처럼 돈 못 버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대출이 나오면 무슨 꽁돈이 생긴 것 마냥 되게 쉽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최악의 단점인 것 같은데요.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갈 이자도 생각해서 정말 마지막 하늘에서 빌려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엄청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원금은 매년 은행에서 계속 연장을 해주니까 이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새 대출금은 어디론가 없어졌거나 재고로 다 묻혀져 있더라고요. 그나마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하는 대출이 나중에는 원금이 좀 줄어서 그나마 낫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는 은행이랑은 완전 다른 정말 웃으면서 돈으로 돈 버는 엄청난 영업자들이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또 자금 압박이 와서요. 소셜에 잠식되어 있는 몇 천만 원을 50일을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땡땡은행에서 먼저 받고 한마디로 은행에서 그 돈을 먼저 저한테 주고 은행에 1% 수수료를 떼어주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도 했는데요. 결국 돈 있는 은행만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저희 돈 급한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수수료로 은행만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 사업을 잠깐 혹해서가 아니고 계속 꾸준히 성장시키시려면 1, 2년 후에 자금 때문에 알고도 고생하지 마시고 잘 다니던 회사 갑자기 관두시지도 마시고 월급 잘 모으시면서 부업 정도로 힘든 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테스트 해보시면서 자본도 당장 눈앞에 들어갈 자본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온라인에서 무조건 경험하게 될 자본 잠식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테니까 힘들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잘 마련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외상으로 밀어주실 제조사나 거래처를 잘 뚫어 놓으시던지 준비 철저히 해서 하시겠다면 저도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 유튜브 상에서 너무 혹하는 얘기는 노련하고 냉정하게 잘 걸러내시고요. 이 몇몇 유튜버나 저나 그나마 먼저 해서 잘 되는 사람은 단지 꾸준히 잘 판매되는 아이템을 몇 개 확보한 것 뿐이랍니다. 저나 그 유튜버도 여러분들이 그 똘똘한 제품을 찾아내서 성능, 디자인 비슷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면 큰일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품 든든히 밀어줄 외상 거래처가 있다거나 광고 효과가 확실히 제공받을 수 있는 인맥이 있으시다면 이 사업은 얼마든지 성공 가능하고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 무조건 자본 잠식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걸 버틸 자본이 뒷받침 되셔야 하고 유튜브 상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실전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뭐 데이터 분석, 뭐 시작할 때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건 아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돈이 잘 벌리겠나요? 요즘에 제 라이브에 오는 분들의 하소연을 보니까 슬슬 스마트 스토어에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밀어주는 그런 신생 버프가 조금 사라져가서 점점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 잠식은 분명히 오게 되는 거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은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딱 1, 2년만 지나면 뭐가 진실인지 다 알게 되십니다. 자본 잠식을 잘 이겨내시기 위해서는 자본 여력이 준비돼 있으셔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면은 대출할 때 어설프게 적게 받으시지 마시고 한 곳에서 최대한 충분히 받아서 절대 꽁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는 방법으로 받으셔서 아주 계획성 있게 사용하시되 가능하면 남는 돈을 꼭 계좌에 남겨두셔야 정말 힘들 때 그럴 때 버틸 돈으로 사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사업도 그렇고 자본 잠식에 대한 대처도 그렇고 꼭 요 앞만 보지 마시고요. 멀리 몇 개월 후를 잘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 댓글 주시면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천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